네, 그럼 이제 사회적, 제도적, 법적 제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상담, 법적 지원, 보호크 프로그램과 같은 피해자 지원 시스템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혹시 아니라면 어떤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지금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고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이런 지원센터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예산이나 인력이 다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여가부 폐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성급하게 논의가 되고 추진이 되면서 그런 중요한 예산들이 좀 삭감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고, 특히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관련된, 그러니까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예산이 매우 필요하고, 성인지적 관점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예산들이 많이 깎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피해자 지원 제도가 좀 각 어떤 경찰, 검찰, 또 법무부, 그 다음에 뭐 여가부 이런 식으로 조금 다 기관별로 흩어져서 되고, 이게 좀 통합적인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피해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고 복잡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그런 피해를 안 당했을 때도 복잡한 건 잘 안 하게 되는데,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정말로 되게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들이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자기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또는 피해자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려면 조금 서비스 자체를 좀 통합시키고, 그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교육이나 지원을 잘 해주는 게 필요한 상태죠. 그럼 말씀해주신 것처럼 통합된 시스템이 필요하셨다고 하는데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경찰, 검찰, 법원과 함께 협업 및 통합된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필요하다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게, 신고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삭제하고 유포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신속한 삭제, 그다음 유포 방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 자체가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삭제와 유포 방지라, 이미 유포가 된 경우에도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너무 제한적이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면 아까 응급조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경찰만의 힘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어찌됐건 피고인이 자기 핸드폰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그런 어떤 소지 권한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법원이 어느 정도 피고인의 인권과 그다음에 뭐 피해자의 어떤 지금 권리, 그다음에 사회 전체적인 안전의 문제,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신속한 삭제를 결정을 해줘야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새로운 가처분 제도를 도입해서 피해자가 직접 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삭제가 되도록 하는, 그리고 유포를 방지를 직접적으로 명하고, 간접 강제 방안, 아까 말씀드린 것도 불이행 시에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벌금을 내도록 하거나, 또는 간접 이행비라고 하는데 하여간 그런 돈을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거죠. 현재로서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 시스템에서는 가해자가 한 달 이상 유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유포를 하고 나서 국가가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찾아다니면서 삭제해주는 이런 되게 뒷북 시스템이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그죠? 그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너무 불안하고. 네. 그렇게 어떤 뭔가 경찰, 그다음에 검찰, 법원의 어떤 권한이 약간 통합된 형태의 그런 신속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신속하고 약간 간결한 제도가 있어야만 피해자가 접근이 가능하고 그 피해자에게도 그 정보가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수사 단계라고 해가지고 아예 정보를 저희 피해자한테 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시스템에서는, 만약에 압수나 몰수를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통합이라는 것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될 때 꼭 고려돼야 될 지점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특히나 디지털 성범죄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때 청소년들이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접하거나 연루되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은 어떤 식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해야 효과가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떤 토론회에서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셔서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예를 들면은 가해 학생 혼자서는 그런 범죄를 잘 안 저지르는 것 같거든요. 왜 항상 겹지방, 단톡방, 엠번방도 마찬가지고, 그게 집단화되었을 때 일종의 또래 문화나 집단 문화의 형식으로 행해져요. 근데 사실은 예전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윤관 사건이 그랬어요. 윤관 사건은 청소년들에 의해서 많이 벌어지는데, 혼자서는 절대 그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아이들도 같이 있다 보면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마치 문제가 되는 것처럼 바보처럼 놀림을 받는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또래 문화의 어떤 아주 악성이죠. 그런 게 드러나는 형식으로 이런 범죄들이 사실은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럼 사실 건강한 또래 문화라는 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학생들이기 때문에 과연 여학생을 내가 정말로 친구로 보고 동료로 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진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형식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하고 성평등을 얘기하고 그런 교육을 좀 뛰어넘어서 남학생들이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공감 능력을 정말 좀 키우고,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한 게 남학생들이 좀 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든지 이런 울음을 참는 게 이렇게 시대가 많이 지나왔는데도 아직도 되게 성역할로 좀 강요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분이 이제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남자애들이 자기 감정을 모르니까 타인의 감정에는 더욱더 공감을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감정교육 같은 걸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이 저는 정말로 와닿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의견과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은데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특히 기술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나 사회적 인식 변화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제가 통계를 봤을 때 디지털 성범죄를 당하고 신고를 하는 비율이 절반 약간 넘는 정도였어요. 상당 부분이 신고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처벌이 안 될 것 같아서, 어차피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두 번째는 자기 신상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이런 등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꼭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런 처벌이 잘 안 되는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지, 이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매우 고통을 받습니다. 왜냐면 수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요즘에 아청법,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이 되고, 제작이라는 게 진짜 포르노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신체 노출 사진을 가져오거나 촬영을 하는 것만으로도 제작에 해당하거든요. 그 형량이 엄청 세요. 그리고 그 디지털 성범죄에 어떤 부과되는 취업 제한이라든지 신상정보 등록, 가해자 신상정보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하면 사실 10대, 20대가 아까 가해자의 대다수라고 했잖아요. 그 연령대에 이런 일로 연루되었을 때 자기 인생이 망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온 가족이 정말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매우 피해자에게도 당연히 심각한 고통이지만 100% 오히려 분명히 잡힌다, 반드시 문제가 된다,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이 약할까봐 신고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점점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고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일단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계속 바꿔나가고 형량은 계속 높여지고 제재도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잡히고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인생을 망칠 수 있다, 이거를 정말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플랫폼에서 다양한 어떤 다각도의 조치들을 좀 아이디어를 잘 내서 취해주는 거.
저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거.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불안한 분들이 왜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없어라고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뭐 예를 들면 플랫폼에 대한 불매 운동 예를 들면 정말 그런 것들을 그 방조하고 뭐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삭제 의무를 부과했는데 뭐 잘 안 됐다든지 이런 걸 좀 다 공개하도록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저 플랫폼은 안전하지 않은 곳이야. 불법 이런 콘텐츠들이 막 유통되는 곳이야. 이런 인식을 알 수 있게 네네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왜 그때 그 어떤 여성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끼임 사고였나? 네. 어떤 모 기업 빵집 거기에서 예, 그렇죠. 빵집 관련된 그 기업에서 일어났을 때 불매운동이 엄청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디지털 관련된 그 범죄를 예방을 잘 안 하는 플랫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네네. 그런 소비자의 힘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정말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추가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근본적으로는 저는 피해자들의 권리가 강화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형량이 늘 낮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근데 만약에 이 추세를 더 강화시키고 또 제대로 정말 물론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겠지만 그게 인정이 됐을 때 형량이 너무 위화 효과가 없을 정도로 낮다 이런 불안이 없어지려면 피해자들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돼요.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형량을 선고할 때 지금은 양형심리라고 하는 것이 피고인들이 그냥 반성한다. 그러니까 피고인 쪽의 얘기만 듣고 끝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원래는 피해자 쪽을 대변해서 양형 가중사유도 주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장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검사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걸 지금 이제 간행적으로도 인지가 안 돼 있고 우리나라는 공판 기능이라는 게 너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검찰이 법정에서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한 기능 인지가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안 하니까 그러면 피고인 쪽의 얘기만 들은 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음이 되게 이 사람의 미래도 중요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피고인의 미래가 중요하면 이 피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도 당연히 그렇죠. 판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피해자분들은 사실은 특히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가해자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굳이 거기에 출석해가지고 신상 정보를 노출시킨다는 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현재 그 가장 문제가 수사 절차나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와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 소통을 잘 안 해가지고 수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성적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피해자한테 통지를 제대로 안 해줘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를 모르고 있어요. 이런 절차적 권리가 매우 약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사실은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출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양형조사관이 전화를 하거나 그러니까 참여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확인을 해서 아니 그래도 내가 마스크 쓰고 나 안경 쓰고 나 가서 보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양형조사관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법조문에 아주 약하게 뭐 피해자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런 반영할 수 있다라 정도가 돼 있는데 오히려 그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어야만 사실 형량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법정형을 높여도 이 형량이 안 올라가는 이유는 사실은 그런 어떤 애초에 법정이라는 구조 자체가 너무 피고인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자의 권리 강화, 그다음에 실질적인 참여 강화 이런 것들이 되게 근본적인 해결 방식으로 중요하다. 네. 다시 한번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